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공유한 자금으로 진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로나 퍼실리티가 북한에 백신 약 200만 접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약 99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영국 개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접종분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3일 잠정 배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신 종류는 영국이 개발하고 인도 세룸 인스티튜트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로 2번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99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지난달 코백스에 백신을 요청하고 유럽 대사관 등을 통해 백신 공급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백신 제공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북한에 공급되는 백신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미국 등 각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코백스 AMC, 일명 코백스 선구매 공약을 통해 이뤄집니다. 보고서는 이번 분배 계획은 각국 정부에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받을 수 있는 보건 준비 체계 등 각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최종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백스는 북한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내 139개국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UN 비회원국을 위한 백신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총 공급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억 3,600만 회분,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파이자 백신 120만 회분 등 총 3억 3,720만 회분입니다. 선진국이 공유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 92개 저소득 국가 중 한 곳인 북한은 세계보건기구에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히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처음 민주주의 수준 평가가 발표된 이후 16년 연속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 2일 2020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초에 발표되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로 총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167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 자유 2개 부문에서는 0점을 기록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나뉘는데 최하점을 기록한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리됐습니다.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 꼴찌를 기록한 북한은 이로써 이 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된 2006년 이후 1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북한은 지수가 발표된 뒤 단 한 차례도 1점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지난 2008년에는 0점대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비단 EI유만의 분석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 IDEA는 지난 2019년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해 발표했는데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최하위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에서 역시 공정한 선거 등을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12점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2020 세계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한 뒤 현재 유튜브 계정에서 활동 중인 나민희 씨는 최근 광화문 광장을 본 평양 여자, 이게 민주주의였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 씨는 이 영상에서 아주 단순하게도 한국과 북한 각각의 대표 광장의 모습에서 민주주의가 있고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은 주석단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 주석단 밑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엄청나게 큰 크기로. 딱 누가 봐도 김일성, 김정일의 전용 광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적 위인들, 그런 분들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서, 아, 동상은 김 부자만 동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탈북 후 지난 2008년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연 씨는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민주주의 지수에서 최하위, 특히 선거 관련 부문에서 0점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로 선거의 자유?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선거잖아요. 유권자로서 이제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민들한테 있는데 그 유권자의 권리조차 모두 다 박탈되고 그냥 정부가 지정하는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투표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게 없죠. 박지연 씨는 그러면서 북한에선 제대로 된 선거를 경험한 적이 없어 주민들이 선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위에 올랐고 미국은 7.92점으로 25위, 그리고 한국은 8.01점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곳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전념해야 한다고 국무부 전직 관리가 말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퇴임한 모르스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한국 내 법정 기소와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등 정의를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전혀 존중받지 못한 채 그저 짓밟힌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안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을 끔찍하고 잔혹하게 대하는 부당한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과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 기소, 민간 교류 확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 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종교자유,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어업 활동을 대폭 줄인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V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청진 일대에서 포착된 북한의 목선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 1년 넘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목선들은 고기잡이철인 5월부터 11월 사이 활발하게 출항하면서 항구가 텅 빈 모습이 관측돼 왔지만 지난해에는 선박들이 대열을 이룬 모습이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 조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로이 스테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3일 VOA에 북한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제대로 된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물의 해외 수출이 끊기고 관련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끊기는 등 대내외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유해 55개 상자에서 지금까지 모두 79의 미군 참전용사 유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DPAA는 최근 공개한 자료를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감식과 관련해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진 박사가 이끄는 팀이 지난 2018년 북한에게서 돌려받은 한국전 참전 유해 55상자에서 유전자 감식 기법과 동위원소 연대기 측정법 등을 사용해 지금까지 모두 79의 미군 참전 용사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55상자에서 DNA 샘플 채취 결과 최소 250명의 유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들 중 약 170명가량이 미군 유해로 분류됐고
유해 대부분이 6.25 한국전쟁 발발 5개월 만인 1950년 11월 말 2주간 펼쳐졌던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DPAA는 앞서 지난해 6월 북한이 인도한 55개 상자에서 77구의 한국군 유해를 확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7구의 한국군 유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